사람들은 돈 보고 결혼했다 말했다. 20살 연상 치매 남편과 외국인 아내.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어요. 나 집에 갈래. 집에 데려다줘. 때로는 이렇게 아이처럼 소리치고, 여보, 여기 옆에 누워. 안아줘. 때로는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남자. 치매 판정을 받은 지 3년째, 올해 70이 된 제 남편입니다. 저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이 남편을 돌보는 외국인 아내입니다. 제가 30살, 남편이 50살일 때 우리는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돈 보고 결혼했겠지. 그 편견과 시선 속에서 우리는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그때 중국 조선족 구인 사이트를 통해 한 한국인 사업가의 통역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 하나만 품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난 그 한국인 사장님, 지금의 제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첫 만남부터 이상했어요. 계단에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만 들려도 제 팔을 꽉 붙잡고 숨으려고 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광저우에서 민박집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했고 무역업을 하려고 했지만 연달아 사기를 당했어요. 첫 번째는 광저우 민박집 집주인이었어요. 엄청난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깡패까지 고용해서 협박했대요. 함께 일하던 조선족 직원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도망갔고요. 두 번째는 텐진에서였어요. 이번엔 집주인 아들이 보증금을 빼앗고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분이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연인은 배신과 생명의 위협, 완전히 부서진 영혼을 가진 채로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사장님과 새로운 직원, 저의 동업이 시작되었어요. 거래처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광저우로 떠났는데 30시간 넘는 기차 여행이었어요. 돈을 아끼려고 밥도 굶고 잠도 못 자고 서서 갔어요. 광저우 시골의 월세방에 도착했는데 이삿짐이 아직 안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옷만 껴입고 첫날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자기는 감기에 걸렸는데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밤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시작점이 될 줄은. 사업은 남편의 경험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완벽한 사업 파트너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루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었어요. 이것도 못해.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때 흘린 것 같아요. 수십 번도 더 도망치고 싶었어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차마 저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 어디 가도 똑같을 거야. 제대로 배우고 떠나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악착같이 버텼어요. 드디어 한국 요가복을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어요. 처음으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진짜 마음 편히 웃었어요.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짧았어요. 성공은 더 큰 욕심을 불러왔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설상가상 중국 공장에서 디자인 똑같이 싸게 제작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제작비는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판매는 더디니까 매출보다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남편에게 다 말하지 못했어요. 매월 이자를 갚기도 버거웠거든요. 결국 남편이 한국에서 대출받아 온 돈으로 저는 몰래 은행 빚부터 갚아버렸어요. 남편이 돌아올 날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어요. 더 이상 중국에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빚을 갚기로 결심했어요. 새벽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비자를 만들러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남편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죠. 너 어디 있어? 다른 남자 생긴 거야? 아니에요. 한국 가려고 비자 만들러 왔어요. 돈, 제가 한국 가서 다 벌어서 갚을게요.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은행 대출 받은 것도 몰래 갚은 것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혼자 보내면 어차피 고생만 할 거다. 같이 가자.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저를 용서해 준 거예요. 제 도망까지도 10년간의 애증이 서린 중국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시작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져온 요가복은 팔리지 않았고 한국에서 남편이 받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 했어요. 절망에 빠져갈 무렵 마지막 남은 100만 원으로 파티 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주문이 들어왔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업이 안정되자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돈이 조금씩 불어났어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사업보다 주식에 더 빠져들었어요. 그만해요. 위험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아파트 대출금 갚아줘야 해. 집 빼앗기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시골집 하나 사두었다가 아들이 필요할 때 팔아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을 욕심내서 제 이름으로 사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진심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잃었어요. 우리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파티용품, 응원용품 판매가 완전히 끊겼어요. 수입은 없는데 월세 70만 원은 계속 나가야 했어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계를 위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의 결론, 전북이 아래 우로 택배 보내기 좋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 군산의 시골 마을을 선택했어요. 수십 년 된 3천만 원짜리 낡은 판넬집, 택배차가 들어오기 쉽게 길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도 부족해서 여동생 이름으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외국인인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이사는 여러 번 나누어 했어요. 5톤 트럭 4번요. 사람 부를 돈이 없어서 우리 둘이 직접 다 옮겼어요. 7월 뜨거운 땡볕 아래서 비 와서 질퍽거리는 땅에서 지칠 때까지 짐을 날랐어요. 창고를 지으려고 중고 파이프를 구하러 괴산까지 갔는데 파이프가 제 눈 옆을 쳤어요. 피가 철철 흘렀지만 병원은 너무 멀었어요. 지금도 그때 흉터가 얼굴에 남아있어요. 군산에 온 후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에 요양원 일에 바빠서 그 신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2022년 11월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이 갑자기 구토를 했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 남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12월에는 제가 낮에 요양원에 일을 나가는 동안 남편이 주식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렸대요. 길에서 대변 실수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당장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처럼 치매가 심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게 너무 죄스러워요. 2023년 1월 3일 남편이 계속 잠만 자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소견서를 받아 군산의료원으로 MRI를 찍었더니 뇌경색이었어요. 바로 입원했어요. 9일 후 퇴원했는데 저는 천천히 회복될 줄 알았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퇴원 후에도 이상했어요. 식사 후 구토가 자주 있었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어요. 2월에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구토도 계속됐어요. 동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한방병원에 가니 당장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익산의 뇌졸중 전문 병원에 갔어요. 뇌 MRI를 다시 찍었더니 이번엔 반대편 뇌혈관도 막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늘어서 시술은 어렵다고 입원을 권했어요. 4일 후 퇴원할 때 뇌경색만이 아니었어요. 원인 상세불명 알츠하이머라는 진단도 받았어요. 담당 의사가 6개월 재활 치료를 하라고 했지만 이미 2번 입원으로 700만 원을 다 써버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본인도 뇌졸중을 겪어봐서 아시는 거죠. 당장 입원시켜서 재활치료해야 합니다. 결국 2023년 3월 돈도 없이 남편을 군산의료원에 입원시켰어요. 간병인은 하루에 12만 원이 넘어서 엄두도 낼 수 없었고 간호통합병동에서도 인지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24시간 곁에서 지켜야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재활치료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냥 잠만 자겠다고 고집만 부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또다시 여동생에게 손을 벌렸어요. 여동생은 화를 내면서도 달려와서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군산의료원 복지과에서도 15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남편의 기억도, 우리의 미래도. 남편을 원망하고 제 신세를 한탄하며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정말 돈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났던 거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발걸음은 항상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어쩌면 이게 하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바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24년 8월부터 남편이 몸이 붓기 시작했고 구토도 심해졌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오는 길에 토하고 저녁 식사 안 하고 출발해도 토하고 24년 9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굿 비용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불렀는데도 저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어요. 또다시 여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도 못해준 걸 왜 그 사람한테 하냐고. 동생이 화를 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어요. 결혼도 안 한 명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났을까요? 그래도 결국엔 말하더라고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빌려줄게. 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었어요. 무속인이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죽을 병이 아니야. 조상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굿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남편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집을 내놓았는데 낡은 판넬집이 쉽게 팔릴 리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혹시 집을 전세로 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빚 1천만 원 갚고 이사 비용 1천만 원 필요해서 전세금 2천만 원 받고 싶어요. 그분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근처에 농사 지으려고 논을 샀는데 가끔 쉴 집이 필요하다면서요. 심지어 6년이라는 긴 계약까지 해주셨어요. 빚 갚고 다시 전세금 모을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 덕분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혈압과 혈당을 오직 음식으로만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주간보호센터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만 맞는 식단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밤에 잠 못 자는 남편이 오전에 잠들어 있을 때 저는 3시간씩 방문 요양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매일 주문처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남편의 화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자상해서 좋아. 꼭 엄마 같아.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을 잠재우려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아이처럼 안아 도닥여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자식 한 번 키워본 적 없는 저에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생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없이 애틋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20년 가까이 살면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30대를 보낼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40대를 보내면서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욕먹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혼인신고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그 선택이 이제는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노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일 뿐이에요. 아내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결혼이 아닌 사업 성공을 목표로 만났어요. 가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밤낮 없이 컴퓨터로 일하는 제 생활이 아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늘 피임했어요. 건강할 때는 남편이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지금은 텔레비전에 아이만 나와도 해맑게 웃으며 말해요. 여보, 우리도 딸 낳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나와요. 남편을 돌보면서 저는 매일 밤 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려요. 엄마도 오랜 지병이 있으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도 앓으셨어요. 당시엔 치매가 어떤 병인지 잘 몰랐어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정말 철없는 딸이었어요. 고작 2개월밖에 모시지 못했는데 다음날 큰 병원 가기로 준비하고 제가 잠든 사이에 엄마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나셨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에게 더 따뜻하게 말해드리지 못한 것, 아픈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에게 못다 한 사랑을 남편을 돌보며 갚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어요. 다 커버린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아직도 초등학생인 것처럼 걱정해요. 우리 아들 학교는 잘 갔나? 우리 아들 밥은 먹었나? 그러다가도 이제는 아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아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어요. 만약 이 영상을 아들분이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고 모진 말에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그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기억이 부서지고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다 큰 당신이 아니라 아직 돌봐줘야 하는 어린 아들을 매일같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조차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원망하는 마음 다 내려놓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가 당신을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될까요? 당신을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에게 선물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남편을 남편이 아닌 나의 가장 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미움도 원망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넘어선 그저 지켜줘야만 하는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돌보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하루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도 우리 생계를 책임지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남편이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오해와 편견, 그 시선들 앞에서 제 힘으로 떳떳하게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재회하는 남편의 모습. 그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20년 전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그와 함께. 사람들은 말했죠. 돈 보고 결혼했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건강할 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가 되어가는 아내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와 제 남편의 긴 여행을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